서울신정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부사 담당 김진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선생님과 함께 2학기 1차 수행평가 응시하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행평가는 다음 주에 다가올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우리 대비 학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서 많은 지필평가를 앞두고 공부가 되었을 상태가 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채점을 해보니까 준비 상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학생들이 현재 지금 모집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강의실에는 1학년 3반, 1학년 4반, 그리고 1학년 5반 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167쪽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지는 27쪽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로 선생님이 출제를 해봤는데요. 국가보훈처 블로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내용처럼 영화 암살의 전지현, 여러분들이 아마 PPT에 보시게 되면은 관련한 선생님이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넣어서 볼 수 있었다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아마 해당하는 그 영화 암살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 독립운동가인데요.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영화 암살 속 독립군 저격수. 자, 저격을 한다면 이 활동은 조금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리 무장투쟁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24년 조선 총독 암살. 암살은 이거는 무장투쟁이 아닌 의열투쟁의 하나 형태입니다. 두 번째 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다면 폭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잡히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번 시험범위에 등장하는 의열단이나 한 외국단과 같은 조직이 아닌 개별활동을 한 사람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남자현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번 PPT 내용 안에 넣었던 암살 포스터 더불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실어 나왔으니까요.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남자현입니다. 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에 해당하는 우리 시험범위 첫 내용이고요. 학습지는 20쪽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거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당하는 내용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이후 부산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부산이 나와 있다면, 자, 윤서야, 우리 강화도 조약 때 개항된 세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랑 어디죠? 그렇습니다. 그 세 곳 중에 하나를 말하는 부산입니다. 근데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모든 도시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 한다고 합니다. 1, 2가 400m거든. 그러면 가연아, 1, 2가 400m면 10리는 몇 킬로미터예요? 4km? 그렇죠, 4km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류지라는 곳에서 일본인들이 무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 이 조약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부록입니다. 원래 명칭이 조일수호 조규라는 강화도 조약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부속 조약 체결한 겁니다. 자, 나중에 보실까요? 나는 조선과 중국의 상인. 중국 상인 나와 있다면 일단 시기상 청나라 상인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무역하니. 내지. 자, 가랑 나랑은 다릅니다. 가는 부산, 인천, 원산이란 도시에서만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하는 거고, 나는 청나라 상인은 원하는 곳 아무 때나 허락받으면 갈 수 있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다르죠. 내지 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나의 조약 내용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노유나야, 조청, 상민, 수륙, 장정이 체결된다면 같은 연도에 있었던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사건을
해결해주고 나서 체결한 조약임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응으로 시작해요. 이응. 군대의 반란. 무슨 사건 직후죠? 그렇지요. 이모곤란 직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르쳐 나타난 무역의 형태. 자, 효만아 뭐라 불러야 돼요? 무슨 무역이에요? 이번에 정답? 거류지고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거류지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류지라는 형태 안에서 일어났음을 볼 수 있겠는데, 자, 유사정답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무관세 무역이란 말도 막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의도했던 답은 아닌데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답도 나왔는데 1학년 5반에서 나온 답인데요. 쌀을 판매하고 면직물을 수입하였다. 도 맞는 말이긴 해. 그래서 쌤이 해당 학생 답도 정답 처리하였습니다만 사실 쌤이 원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한번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했었던 나 조약 이름 뭐라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해당하는 명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단어는 오탈자가 뭐 조청, 상인, 뭐 수류 다 틀리면 다 틀리겠습니다. 뭐 장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확한 워딩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자, 120쪽 해당하는 내용이 나가있는데요. 자, 어느 지역에서의 금을 채굴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을 캔대요. 근데 금을 캤는데 이득이 되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대. 아, 이권이 넘어가려면 우리나라에 뭐 금 캐는 권리, 무슨 뭐 은 캐는 권리, 뭐 철도를 뭐 부설할 수 있는 권리, 전철을 부설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권리가 넘어가는 과정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한국사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것은 연도예요. 연도 1895년이라고. 그렇다면 이때 상황이면 윤서야, 네, 1학기 한국사 내용이었었는데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었던 전쟁. 그렇습니다. 평양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제3차 가보개혁, 다시 말하면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고종이 결국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포기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노유나, 이 사건 뭐라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은 바로 아간파천 직전, 직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호러스 뉴턴 알렌이 등장합니다. 자, 알렌 어떤 사람이냐? 의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외교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인데 금광채굴 특허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종은 이 사람들한테 많은 특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니 이 금광을 채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이 사람은 바로 교과서에 있는 알렌입니다. 자, 효만아. 네, 참고로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세운 병원, 네, 사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민양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고종이 어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병원을 광해원이라 부르고요. 바뀐 이름은 제중원, 바뀐 이름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효만아,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무슨 대학교 병원이죠? 연세대? 그렇지요. 그 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연대랑 관련된 이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네,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권을 팔아넘긴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연아,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금이 제일 많이 있었던 지역. 지금 북한 땅입니다. 어디죠? 그렇습니다. 운산이라는 지역이고요. 자, 문산. 다 틀립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했지만, 이음과 미음 차이는 명확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연아. 따라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는 사람의 국적. 무슨 나라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5번 정답은 미국입니다. 유서 정답으로 무슨 뭐 러시아, 일본 말도 안 됩니다.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다음 그래서 운산과 미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7번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교과서 133쪽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이 해당하는 지문의 출처 내지는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채호라는 역사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외교학자입니다. 외교론자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무엇을 썼을까요?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했던 내용입니다. 국가 역사는 무엇에, 자, 소멸하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또는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니 나라는 생겼다가 망했다가 발전했다가 망했다가 이것의 반복이라는 무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바뀌어. 고조선이 바뀌고 백제가 바뀌고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누구의 역사는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니 역사에는 누구에 대한 역사?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신채호 선생이 주장했던 역사 이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역사가의 책임이 참으로 무겁다고 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역사를 강조하는 이 신채호의 공식적인 이 사상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자, 효만아, 우리 빈칸에 들어갈 가의 명칭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신채호 선생은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가에 들어갈 공통분의 단어는 그렇습니다. 민족입니다. 자,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효만아. 따라서 신채호 선생이 썼던 이 책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독사식론? 신록? 다 틀리게 하는데 이 논자가 이게 theory, 이론을 말하는 단어야. 그래서 이 단어 정확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을 잘못 쓰면 다 틀리게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독사신론. 이거 하나만 맞게 처리를 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물론 이 지문이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응용력을 확인해보는 문제로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 백상초증 나와 있는 문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봐봐. 뭘 쓰래? 음식을 쓰래. 여러분들 음식 이름을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까요? 자, 무슨 음식일까요? 무슨 음식의 발상지?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아까 우리 이번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강화도주의가 체결하고 나서 만들어진 개항장이 부산, 인천, 원산이었죠. 이 셋 중에 하나였던 인천에서 퍼진 음식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는 겁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연도 기억하셔야겠고요. 근데 이 지역은 조계지, 아까 있었던 개항장에서 있었던 거류지 무역이랑 같은 단어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차 강점기 수탈 현장이기도 하였고요. 요거 우리 2학기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배울 내용인데요. 6.25 전쟁에서 반전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자, 유나야, 혹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장소에는 그 섬이 있는데 거기 디스코 팡팡이 있는 지역이라 부르더라고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월미도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자, 얘들아, 월미도 무슨 도시에 있는데 인천에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그렇죠? 자, 청나라. 얘들아, 이 음식은 중국에서 왔나 봐. 그래서 청관거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세워진 음식점 이름이 공화춘 중화루래. 공화춘. 이거 많이 들어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슨 음식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고 부르겠는데요. 가연아, 이 음식은 뭐죠? 그렇습니다. 이 음식은 짜장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 라면으로 맛보았을지 모르겠는데 같은 이름의 어원 맞고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실제 공화춘이라고 하는 그 본점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청관이라 적혀 있는데 그래서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이 그 당시 기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로 이 장소가 인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인천 고! 그리고 끝나고 월미도 디스코 팡팡 고! 예, 9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교과서 155쪽이고요. 네, 프린트 25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사각사각 소리 크게 안 들어가니까 편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번 문제는요. 우리 유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독립운동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꼼꼼하게 안 하시면 이제 못 맞추실 겁니다. 자, 유나야 함께 볼게요. 자, 19세기 말부터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시기를 알 수가 있어, 시기. 근데 많은 한국인들이 연해주, 연해주란 이름의 원래 뜻은 러시아 말에서 부렸던 것으로 프리무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혹시 유나야 지문 속에 있는데 이 프리무리에 연해주의 중심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이 지문 속에 나와 있어요. 도시 이름? 그래요.
지금 유나는 이 이름을 말한 겁니다. 러시아 읽을 줄 아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코리안타운의 이름을 신원촌이라 부르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물어보고 있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914년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자, 유나야, 1910년대니까, 일제 무슨 통치? 그렇지요.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밖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상황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실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통령이 이상설, 부통령이 이동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연해주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과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진효쌤이 2018년 사진입니다. 쌤이 직접 러시아의 신원촌에 가서 찍고 왔습니다. 건물 똑같죠? 뒤에 있는 이 벽돌 건물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1910년대 독립국기지건설 활동을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야, 가조직 뭐예요? 그렇습니다. 건어회입니다. 자, 나 조직입니다. 한반도 밖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공식 조직인데 문제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조직인데요. 자, 이 문제 선생님 많이 틀리게 할 게 뭐냐면 대한광복국? 광복회? 그런 단어 없어. 다 틀리게 했습니다. 이 정확하게 7글자만 맞게 처리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이름 되게 많았어요. 뭐 권인회, 무슨 뭐 건업, 무슨 뭐 하여튼 되게 많았습니다. 이 정확한 이름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지문입니다. 자, 교과서 158쪽 나와 있는 지문이고요. 학습 26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글쓴이 또는 출처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 표만아. 네, 이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번체자입니다. 혹시 중국어 발음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두슈. 자, CHEN 건설은 발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만든 사람으로서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청년 독립운동가입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인물은 아닌데요. 사실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과목에서는 비중 있게 사실 수능의 정답으로 출제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두슈. 자, 20세기 1900년대 중국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평가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조선 독립운동은 무슨 사건은 자, 맨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대. 왜? 평화적 만세 시위였거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세계 혁명사의 중요한 사건이었고 앞으로 우리 중국이 바라봤을 때 머지않아 조선은 독립 자체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극찬한 사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효만아, 이번 조선 독립운동 물어보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효만아, 정답은? 그렇습니다. 3.1운동입니다. 자, 교과서 나와 있는데요. 3.1운동이 먼저야? 5.4운동이 먼저야? 3월 1일이 먼저야? 5월이 먼저야? 당연히 3월 1일, 3.1운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청동시가 이 평가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한국인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국인들도 반제국주의 운동을 해보자 라는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많이 틀리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에서 가장 문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맞게 처리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무엇이었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유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통치에서 문화통치로. 그렇습니다. 사실 딱 떨어진 답이 이거이기도 한데요. 아까 노윤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원래 1910년대에서는 무당통치였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한계성을 느끼고 문화통치로 바꾼 겁니다. 물론 이번에 전교생의 모든 답 중에서 민족 분열 통치란 단어 나오진 않았어. 정말 다행인 답인데 원래 공식 명칭은 문화통치거든. 일본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말한 공식 명칭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와야 되고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와야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아시겠죠? 몇 개 일부 그 유사 정답으로 헌병 경찰에 대해서 보통 경찰로 전환했다는 말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현장에도 있는데요. 이윤서 학생.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이 의도하는 답은 문화 통치를 쓰는 말이기는 한데 통치 방식의 변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몇 개의 이수 정답도 맞는 정답 처리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가 다 들어간 거는 바뀌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어야 정답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쌤이 틀리게 했냐면 문화 통치에서 바뀌었다라거나 문화 통치이다. 이거는 쌤이 틀리게 했어요. 변화를 알 수가 없거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자가 우리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13번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는 12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학습지는 27쪽에 있습니다. 자, 장건상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건상이라는 사람도 원래 중국 사람입니다. 쌤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원래 장건상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중국인이 평가하는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도가 나와 있어요. 1932년 우리나라의 네,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 있냐면 이봉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서야, 이봉창 무슨 단체 소속 1호 단원이죠? 한인애국단 1호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한인애국단의 2호 단원도 있는데 네, 2호 단원이 지금 정답이 물어보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짱지에실 네, 짱지에실 여기 나와 있는 중국 국민당 수장으로서 지금 중화민국을 세운 네, 아주 국부입니다. 딴소리긴 하겠습니다만 나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타이베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중정기념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중정이 바로 이 장제스를 의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도와준다고 네, 도와준다고 나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장제스가 감탄한 중국인 100만 명도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고 극찬했던 이 인물에 대해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연아, 이 사람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윤봉길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봉창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되겠는데요. 문제를 쌤 많이 냈습니다. 네, 교과서 126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4번부터 해당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지문이고요. 사실은 또 무시무시한 지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얘들아, 이 신초라 부른 이분은요, 원래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군인이 아니야. 무기를 들지 않았는데 무기를 든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 이 지문입니다. 자, 조선 안에 도둑놈, 일본이 지배하고 있답니다. 이거 일제강점기 비유 표현이거든. 근데 일본이 만들어냈던 우리 독립운동의 수많은 원인들이 쌓여있대.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많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도둑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 한국인들이 폭력적 혁명을 해야 된대. 일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본을 없애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강한 결심을 갖고 활동을 하라는 거야.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 먹지 못한대. 다시 말해서 일본인들이 경찰이 칼이 협박하고 총으로 찌르고 한국인을 죽여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폭력을 사용해야 된대. 무슨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끊지 말고 활용하라는 거야. 근데 이 단어의 핵심은 무엇이냐? 암살, 파괴, 폭동. 군대가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개인 활동으로, 개인전으로 일제 맞서 싸워라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무장투쟁이 아닌 의열투쟁의 방식임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평가에서 다뤘던 것처럼 의열투쟁에 대한 많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윤서야, 가에 들어갈 내용. 그렇습니다. 신치호가 썼던 이 글은 칼보다, 총보다 무서운 글,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을 삼았던 김원봉이 만든 단체, 이 단체 이름은 윤서야? 그렇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자,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가 우리 서울신정고등학교의 한국사의 문제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린 문제입니다. 이거 못 맞춰. 혹시 윤서야, 의열단이 만든 학교.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많은 오답으로 황후 군관학교를 작성하셨는데 황후 군관학교는 이거는 장제스가 중국인이 만든 학교야.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배운 거는 맞는데 만든 게 아니죠. 틀린 거예요. 또 황후 군관학교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아예 다릅니다. 답이 이거밖에 없고요. 자,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에 그 당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당을 물어봤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윤서야? 그렇습니다. 우린 줄여서 민족혁명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네는 줄여서 세 글자만 따서 민혁당 이렇게 불렀다고도 합니다. 네, 이 모습은 선생님이랑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중간고사 보고 나서 첫 시간에 1930년, 40년대 정치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 역사 사실을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요, 효문이랑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70쪽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학습지는 28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박준채래요. 자, 요 사람. 네, 중학교 3학년이었고요. 자,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느꼈대. 이게 뭐 피꺼소 아닌가? 피꺼소? 왜 화났답니까? 가뜩이나 그놈들하고는 한 차에 통학을 하면서도 민족 감정으로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여 지내왔는데, 어라? 이 일본인들이 우리의 누나를 희롱했대. 나는 매일 학교 가는 기차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 다이스키. 누구입니까 이거? 박규옥과 이광춘을 성희롱했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에 박준채 학생과 일본인 후쿠다 슈조가 패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경찰들은 박준채 일당이랑 후쿠다 슈조 일당이랑 누구를 다 체포하여 버립니까? 후쿠다 슈조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인은 봐주고 한국인 다 잡아 가두는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선언하며 결국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났던 광주 학생들의 이 독립 상황을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효만아. 이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독립운동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같은 옷이죠? 선생님이 2년 전에 진짜 광주에 가서 교과서에 있는 그 사진 위치에 정확히 맞춰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똑같은 바지, 똑같은 옷 아닙니까? 예, 쌤 일본의 깔맞춤을 오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요. 60만 세 운동이라는 쓴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달라요. 60만 세 운동은 일어난 장소가 서울이야. 그리고 60만 세 운동은 신간에 만들어지기 전이고 60만 세 운동은 시작했던 학교가 중앙고등학교라 부르는 중앙고보 이런 학교가 참여했기 때문에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아예 다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효만아. 자, 이 활동과 관련해서 신간에 비탈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만남 이 조직이 활동했던 내용을 적으라는 문제로 답변을 내려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라고 쓰셔야겠습니까? 어디로? 그렇지. 선생님이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광주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진상조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밝히려 했었고 또는 또 좀 유사동답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시키려 하였다까지 모두 처리하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광주라는 단어를 다녀왔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광주 학생 한운동 관련한 이 문장 그대로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행평가 지문을 토대로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가오는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너무 나태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입니다. 선생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